어펙트가 원래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인 줄만 알았는데 명사 뜻으로 감정이나 정서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잖아. 심리학에서. 그쵸? 심리학에서 어펙트가 감정이나 정서. 어펙티브는 형용사로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 다음에 그 프린트에 있는 표현 A be substituted for B. A로 대체되다. B 대신에. 여기서 for은 대신에. A로 대체되다 B 대신에. (1번부터) 몇 번 문장까지가 감정적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1번부터 2번까지죠. 그쵸? 감정적 평가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유용성. 2번부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문제점. 3번부터는 문제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랑 같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해를 못할까봐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 1번 문장부터 보면 이것도 스위치를 어디에다 할지 조금 고민을 하긴 했거든. 근데 저는 일단 여기다 할게요. 바디 오브가 라이즈까지 포함해서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이미 바디에 맞추던지 리서치에 맞추던지 단수인 거는 맞으니까 전명 묻고 그래서 have의 단수 형태 나왔죠. 많은 연구 있잖아. 그 내가 이거 한 줄 정리한 거 이거 프린트해서 지문에 따르면 감정적 평가는 유용하지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잖아. 보고 있어? 어딘지 알지? 분석적 처리 과정이나 판단과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니네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잖아. 여기에서는 감전되는 경우잖아. receiving a shock. 감정되는 특정한 경우에 감정만 느끼고 분석적 처리 과정이나 분석을 하지 않고 혹은 분석적 판단을 하지 않으면,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비합리적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어디에서 유치했냐면 내가 여기에서 유치한 거거든. Decision Science.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학이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내가 비합리적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다. 거기 한 줄 정리해서 내가 지금 프린트에 쓴 거에서 되냐? 어렵죠. 근데 이렇게 몇 문장 안 되는 걸로 이렇게까지 요약하기는 사실 힘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그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잖아. 그쵸? 6번 문장에서 1%의 확률로 감전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99%의 확률로 감전될 수 있을 만큼 지불했던 그 돈을 지불한대. 근데 이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 1%라도 감전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여하튼 1번 문장.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요약했는지 알겠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건 1번 문장의 Decision Science에서 유추한 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한 가지 attribute, 속성이라는 게 지금 attribute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is죠, is. 우리가 위에 필기했던 그 표현 나오잖아. be substituted for. 근데 이 한 가지 속성이라는 게 한 가지 속성으로 regularly 일반적으로 대체가 되거든. for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뭐뭐? 대신에. 명시적인 평가 대신에 의사결정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대신에 일반적으로 대체가 되는 이 한 가지 속성이라는 게 바로 정서적인 평가랍니다. 프로스펙트, 그 가능성에 대한 당면화. 그러니까 보통 정서적인 평가를 더 많이 염두에 둔다는 거잖아. 이걸로 많이
대체가 된다는 거잖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 귀리 우유처럼. B번 이것은 종종 매우 합리적인 속성이랍니다. 대체하기에. 여기서 이것은 얘죠. Affective Valuation. 부연 설명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되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2번 문장에서. 정서라는 게 1번 동사 강조 표현이죠. 실제로 전달을 하거든. 유용한 신호를 as to 전치사 무엇에 대해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따르는 게 꽤나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감정이나 정서를 따르는 게. 근데 3번부터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문제라는 게 가끔씩 발생한답니다. 하지만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그 감정적인 평가라는 게 supplemented 보완되지 않을 때죠. 어떠한 분석적인 처리 과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전혀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감정적 평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분석적인 처리 과정이나 판단 또한 필요하나 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oul 형용사 여기에선 유일하게 의존하는 거 있잖아. 근데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정서적인 평가에만 오직 의존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들을 좀 둔감하게 만든답니다. 확률에 대해서. 그리고 quantitative features 양적인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묶어야 될까요? 안 묶고 왔네. 이렇게 묶을게. 아니 쏘리 이렇게. 근데 무엇에 대한 양적인 특징이냐면은 결과에 대한 양적 특징이죠. 근데 이 결과라는 게 effect는 여기서 동사로 초래하다. 결정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나 양적 특징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연구가 뭐를 보여주는지 알아? 사람들의 평가 있잖아. 처음에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 있죠. where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전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게 조금 둔감하답니다. 확률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전기 충격을 받을 왜 그렇게 확률, 숫자, 퀀티티에 둔감해져? 이유가 뭐야? 그들의 사고라는 게 swamped, 압도되기 때문이죠. 별표 단어 25번에 보이죠? 압도되기 때문이죠. 정서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감전될 수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왜 확률에 대해서 무감해져? 뭐 때문에 확률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는 거냐? 그 이유가 뭐야? 감정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감정이야. 내가 너무 아플 것 같고 두려우니까 합리적인 확률 같은 걸 염두에 두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6번. 사람들은 기꺼이 페이는 여기에서 비용을 지불하다. 그 다음에 2번 형광펜으로 as much 이 as 이렇게 2번 형광펜 쳐놔. 다행히 장문은 없으니까 해석만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되거든.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죠. 많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첫 번째 이거 as 사실 원급 비교거든. 근데 첫 번째 as는 그냥 해석 안 해도 돼. 원급 비교가 나올 거라는 신호에 불과하거든.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답니다. 거의 많이.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 1%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감전될 것에 대한 1%의 확률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거야. 이거 내가 보기엔 어떤 사회 실험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뭐만큼? 그들이 were to pay, 지불할 것만큼. 여기에선 해석 똑같아. 99%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기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한 1%나 99%나 똑같이 돈을 많이 지불한다는 거야. 확률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그 정서적 반응이 있잖아. 전기 충격을 받을 것에 대한 사고에, 생각에 정서적 반응이 어때? 압도해버린 거죠. 무엇을? 그 피실험자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을? 전기 충격을 의역할 수 있죠. 뒤에 관련된 확률을 평가하는 능력, 피실험자의 능력을 압도해버린 거죠. 너무 감정적으로 무서우니까는 확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서 똑같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거다.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찾아봤는데 실험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고. 구글링이나 유튜브로 검색해봤는데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가 없어. 38번 주제문은 일단 몇 번으로 골랐냐? 몇 번? 3번이랑 7번. 7번 괜찮은 것 같아. 3번은 잘 모르겠고. 조금 이따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3번이랑 일단 7번은 괜찮아요. 7번. 내용이 어렵거든? 예시를 들어줄게. 같이 한번 보면 resources가 주어고 동사가 돈 컴이잖아. 그럼 이렇게 동그란 가로 묶이죠. 돼? 그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거잖아.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얘들아? 어디 use 뒤쪽에 없는 거 알지? 아까 구조파악 이상하게 해놓은 친구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1번 문장. 언어적 자원이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자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자원이거든? 이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답니다. 텅 빈 forms 형태로. ready 형용사니까 지금 forms 수식해주죠. 근데 어떤 텅 빈 형태냐면 준비된 텅 빈 형태죠. 채워지기 위해서. 얘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인 거 알죠? to be filled with.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말을 구구절절 하는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있잖아.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의도가 이미 있다는 거야. 과거로부터 온.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은 우리에게 온답니다. 의미를 가지고. 근데 그 의미라는 게 이미 embedded, 뿌리 박혀져 있거든. 원래 원형이 이거다. embedded, bed. 거기에 d 하나 붙여서 ed 붙이는 형태고. 이미 뿌리 박혀져 있거든. 그것들 안에.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무엇이 오는 거냐? 그쵸? 언어적 자원. 그 다음에 이 데미지 지칭하는 것도 언어적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축적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게. However, 하지만 있잖아. 이러한 의미 있죠. 이러한 의미라는 게 유래하지 않는답니다. 형용사 2개 병렬되죠.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있지, 의미. 그게 유래하진 않는데 어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일련의 원리로부터 유래하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면서 모든 사람이 100% 똑같은 의미로 쓰진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기보단 있잖아. as with, 뭐뭐처럼. 그것들의 형태처럼. 이 대열이 뭔지 조금 이따 물어볼게. 그것들의 형태처럼 그것들은 형성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쵸? 그것들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이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거든. 의미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잖아. 그들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 집단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잠깐만, 이해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너네한테 비웃음 당했던 그 놀이라는 단어 있잖아. 그거 한 가지 예시잖아. 근데 그 농노를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농사놀이? 근데 그게 농구놀이라며. 근데 그거의 어원이 나중에 그 다현이한테 들으니까 만화 원피스 알아? 원피스? 너가 얘기해줬나? 그 원피스를 좋아하는 덕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냥 원피스 배를 타면서 그 원피스라는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거든. 그 사람들이 덕질하는 걸 뱃놀이로 비유했대. 원피스 덕질이 아니라 뱃놀이를 가자. 맞아? 묻지 말고 대답을 해. 그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하튼 그 원피스도 일본 만화잖아. 그러니까 농구놀이도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겠죠. 원피스 덕질을 뱃놀이라고 비유한 것처럼 그 일본 만화 슬램덩크는 농구놀이로 이제 어떻게 돼? 활용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해? 그거 그 놀이라는 단어를 염두해봐. 이 놀이라는 의미가 유래한 게 아니잖아. 보편적인 논리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왜냐면 보편적이라면 이화쌤도 알아야 됐거든. 근데 난 몰랐잖아. 무슨 말인지 해?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들의 형태처럼 그 의미의 형태처럼 그 의미라는 게 형성되잖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과거의 사용, 그 놀이라는 사용으로부터 특정한 맥락, 원피스 덕질이라는 맥락, 특정 집단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돼? 특정한 목표를 성취했잖아. 걔네들끼리 뭔가 유대를 형성하는. 그리고 이 목표라는 게 결국엔 어때? 형성이 됐죠. 미리아드, 수많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뭔 말인지 돼? 안 되면 그냥 외워. 대대선행사는 꼬얼스죠. 그러니까 얘를 이주로 바꾸면 안 되나? 이해돼, 젠장? 언어적 자원이 있잖아. 그 언어적 자원이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그 언어적 자원? 특정한 커뮤니케이티브 의사소통의 순간에 이 순간으로 오는 거죠. 이 순간은 이 특정 의사소통의 순간이죠. 뭐를 가지고 컨벤셔널라이즈드, 관습화된 의미의 역사를 갖고. 이해되지? 동그라미 2개 이때 쳐왔어? 강조구문? 이거 강조하는 거야?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은 쓰임이 뭐라고 했어, 얘들아? 그쵸? 관계사야. 관계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잖아. 그 여기에선 뭐야? 뒤에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관계? 대명사잖아. 주격관계 대명사.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얘 that을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2학기 땐 주관식 나오나? 나온대? 어? 그래. Their conventionality? 그것은 바로 그들의 관습성이랍니다. 우리를 묶는 건 초썸 디그리는 그냥 부사 처리하면 돼. 어느 정도 어디에 묶어? 특정 방식으로 묶어놓잖아. 우리의 공동체의 집단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과거부터 우리가 같이 했던 것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방법이잖아.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관습성이 있는. 관습성이라는 건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걸 관습이라고 하고. 어려워. 하지만 있잖아. 우리의 자원 있지. 언어적 자원 얘기하는 거겠죠. 언어적 자원이라는 게 의미라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텅 빈 채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써왔던 그 의미를 갖고 오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의역할게 가질지는 특정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협상의 여지가 있답니다. 오픈 투 여지가 있는. 또 이거 잘 썼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그래서 있잖아. 여기 써있다 프린트에. 우리의
개별적인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적 자원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 거거든. 두 가지 행동을 simultaneously, 동시에. 그 두 가지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것들의 typical, 전형적인, 즉 과거부터 써온, 역사는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과거라고 몇 번 얘기했다. 과거부터 써온 그 맥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사용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만드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무엇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맥락이라는 건 위에서 나온 그 전형적인 맥락, 역사적 맥락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했지? 그 뱃놀이랑 농구놀이에 해서 내가 단어놀이, 영어놀이 이런 걸로 내 맘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뭔 말인지 되지? 활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예시도 없고. 그 다음 이 지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난 높다고 생각하거든. 별표 2개 치고 이거는 지문 하나에 그 객관식 문제 2개로 출제될 건데 무조건 한 문제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한 문제는 뭐 어법이나 제목이나 그런 걸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사례가 총 3가지가 나오잖아. 첫 번째 사례는 몇 번 문장에서 시작하냐? 비서 사례. 4번 문장 SS1 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고양이 강아지 7번 SS2.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서는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기본적인 가정에 default assumption에. 그 다음에 11번 문장은 문제점. 그러니까 난 이 문장이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문삽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는 뭐가 나오냐? 농구 사례. 그 얘기 들어봤어? 아들이랑 아빠가 차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빠랑 아들이 병원으로 이송됐거든. 의식을 잃은 채. 근데 의사가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왜 여기 있냐고. 아빠랑 아들이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의사가 아들을 보더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의사가 엄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관념에 대한 한 가지 예시잖아. 여기 나왔던 의사가 꼭 남자는 아닌데 아빠가 같이 있는데 왜 의사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거든?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아, 좋다. 이거는 조금 어려서 모르잖아. 나 때 이게 조금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하객요고 스테레오타입에 쩔어 있어. 진짜? 새아빠라고 생각한 거야? 무슨 이혼한 전 남편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보통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우리의 인지 프로세스는 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고정관념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1번 문장 봐봐. 더글라스라는 사람 있잖아. 못 읽겠어요. 영어가 아닌 것 같아. 독일인인가? 이 사람 학자거든? 쓴 학자야. 스테레오티피컬 고정관념에 고정관념 사고에 대해서 쓴 학자거든? 근데 그가 논의했답니다. Default Assumptions에 무슨 표시하면 돼? 문장의 구성성 분상? 물결이죠. 그쵸? 물결. 신입들 알지? 왓디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하니까 뒤에 목적어 없죠. Call me baby 하지. Call me baby. me가 없는 거죠. me.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 기본 가정이라고 부른 것을 논했대 이 사람이. 디스커스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죠. 기본 가정 그게 뭐냐? preconceived 선입관이다. 선입관. 무엇에 대해서? likely 가능성 있는 아마도라는 뜻이잖아. 여기에서 그럴듯한 affairs 상황에 대한 그럴듯한 상태에 대한 고정관념이거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 목적 없는 거다. assume 뒤에 어떤 상황에서 specific 특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분 얘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전치사로 봐도 돼. 이행문 부사절 접속사 이 표현 나오는 거 알지?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가능해. 전접 둘 다 가능하거든. 고3 때 엄청 많이 나와. 이거 해석 아는 사람 무엇을? 윤성이 알아? 그쵸? 고려하면 고려할 때도 괜찮아. 고려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접속사로 볼게? 아니 전치사로 볼게? 전명이니까 되냐? 분사구문으로 봐도 여기에선 해석이 돼. 근데 어떤 다른 정보가 해석은 어떻게 돼? 분사구문 세모로 보면 어떤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7번) 문장? 그러네요. 7번 문장 쪽.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7번 문장. Given the world. 여기서도 다행히 전치사로 쓰였네요. 무엇을 고려하면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 기본 주어 동사로 쓰기도 해. 어떠한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예시 비서. 내가 언급했을 때 있잖아. secretary. 비서를 언급했을 때 너는 가정할 가능성이 높죠. 비서가 여자라고. 왜? 여자와 비서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stereotypically 고정관념적으로 의사가 남자인 것처럼. 니네 자식 때는 좀 그 고정관념이 없어지려나? 5번 특정한 세부사항의 부재에서 세부사항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의존한답니다. 고정관념에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존하는 거야? fill in the blank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기본 가정이라는 건 즉 경향이야. 이 사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to permeate 스며드는 스며들다. 우리의 정신적 representation 대표? 정신적 표상에 스며드는 거죠. 뜻이 너무 많아서 뭘로 표현이라고 해석됐네요. 표현이라고 합시다. 뜻 다른 걸로도 써줄게. 표현, 표상,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의 정신적 표현에 스며들죠. 그 다음에 채널, 동사 뜻, 특정 방향으로 돌리다. 우리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는 이 end로 연결된 채널이랑 to permeate이 둘 다 tendency 수식해주는 거다. 뭔 말인지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 단어를 고려하면 혹은 단어가 주어졌을 때 둘 다 괜찮아. 고양이, 강아지, 그 다음에 쫓다라는. 너는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먼저 think of가 한 덩어리야.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강아지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고양이를 쫓는. 보통 개가 고양이를 쫓는 게 일반적인가? 이러한 사고방식 있잖아. 이거는 반영하는 거거든. 보여주는 거거든. 기본 가정을. 근데 어떤 기본 가정이야? 이거 세모가로 묶어 왔어? 다른 모든 것들이 똑같을 때 강아지들이 쫓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고양이를 반대보다, 그 반대보다. 이해하고 하지. 이거는
강아지가 보통 고양이를 공격하잖아. 고양이가 강아지를 공격한다기보다. 내 유튜브 클립에 보면 아닌데? 고양이도 강아지 많이 공격하지 않냐? 얘 부사 절로 바꿔봐. or else being equal. 부사절 접속사 뭐 쓰면 될 것 같아? 해석까지 이건 병행해야 돼. 관용 표현이거든? 야 21분이야 얼른. if 혹은 when or else is야. 왜 is인가요? or인데 이 or이 사물을 지칭하면 단수 취급해. 사람을 지칭하면 복수 취급하고.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사람은 아니니까 단수 취급해서 is를 쓰는 거다. 문맥에 따라 사물을 지칭하면 단수, 사람을 지칭하면 복수. 이거 외우기 쉽죠? 사람은 개개인이 중요하니까 복수 취급한다. 이렇게 외워. 얘도 이번 영각펜 쳐놔. 분사구문. 조심하고. 이 being이 생략이 안 돼. being이 생략이 안 된다. 여기에서.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뿌리 박혀 있거든.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쵸?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상 사고의 무리와 언어적 범주에서 범주에 뿌리 박혀 있거든. 그것들은 use for로 바꾸면 되죠. 그것들은 유용하답니다. 여기서 대의는 기본 과정. 기본 과정이라는 건 유용하죠. 인덱부터 세모가는 거 알죠? 얘 부사절 접속사에 나와. 뭐뭐라는 점에서 이유에 들어가 있거든. 이유. because, since랑 동의어야. 왜 그러냐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항상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쵸? 고려하기에 생각하기에 걸리는 시간이죠. 모든 theoretical 이론적인 가능성을. 근데 이론적인 이 가능성이라는 게 그들을 직면하거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누굴까? 이론적 가능성이라는 게 누구를 직면하는 걸까? people이겠죠. people. 이해하고 있니 젠장? 여기서 세모가로로 묶는 게 아니. 구조 이렇게 했어? 돼? 논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기본 과정이라는 거는 자주 틀린답니다. 잘못된데? 기본 과정 유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거라고 구구절절 얘기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네.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유형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카테고라이제이션? 분류잖아. 한 가지 분류일 뿐이라는 거야. 이 전문가가 특히나 흥미가 있었거든. be interested in 어디에? 인종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성별을 기반으로 한 분류에 관심이 있었거든. 그리고 기본 과정에. 내가 아까 예시 들어준 것처럼 의사.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약에 너가 듣잖아. 뭐라고 듣냐면 너의 학교에 농구팀이 오늘 밤 경기를 한다고 듣는다면은 주절에 주어져. 너 생각할 거야. 그것이 남성팀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할 것이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가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남성팀이라고 가정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치면 되겠다. 같은 말이잖아.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qualifier 수식어 형용사 같은 애들 있죠. 수식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수식어는 위민스 바스켓볼 팀이 되겠죠. 팀이 경기를 할 것이다. 오늘 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보통 다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
몇 번부터 내가 1번 형광 펜치라 했지? 7번. 7번부터 한번 색칠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부터 보면 수요 동사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주지. 젊은 소년이 살았어. 물결 표시인 거 알죠? 닉이라고 이름 붙여진 젊은 소년이 살았어. 그는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휘파람 불렀거든. 거의 맨날. 팔자가 아주 좋아. 그는 얘도 원급 비교거든. merry, 기쁜, 뭐 명랑한. 그는 명랑했답니다. lark, 종달새만큼 명랑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명랑했나봐. 근데 어느 날 있잖아. 닉이 나간 거야. taking a walk, 산책하면서 나간 거죠. 어느 쪽으로? 숲으로. 근데 숲이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의 집에서. 근데 그가 clear, 맑은 stream, 개울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감각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매우 목마르다고 느꼈죠. 그래서 bent down, 구부렸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seized, 잡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야. found, 발견했답니다. find 문형 알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대표동사 아직도 안 해온 거 아니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문형이야. 뒤에 아는 사람은 쓰지 않아도 돼. 모르는 사람은 쓰고선 이행문에서 확인해. 그 스스로가 그가 바로 손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fierce, 성난, 사나운 거인의 손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동격, 부연 설명 이렇게 하자. 부연 설명. 100배 더 컸어. 그 스스로보다. 그럼 여기에서 형광펜. he. 나 틀리면 얘기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himself. A fierce giant. himself는 1번이냐 3번이냐? 1번이죠. For some time, 얼마간 그 자이언트가 닉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의 큰 손 안에. 그리고 그를 바라봤죠. 커다란 즐거움으로. 이렇게 쳤냐? 틀리면 말해라. 내가. 그는 그런 다음에 얘 지금 과거 동사인 거 알죠? 계속 과거 시제다. 그를 두었답니다. 커다란 가방에. 그 다음에 그를 옮겨서 가버렸죠. 들고 가버렸죠. he. him. 맞아? 불쌍한 닉. 그리고 그는 커다란 두려움에 있었거든. 모든 것을 했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도망치기 위해서 그의 잔인한 captor, 포획자로부터. 이렇게 했어? 오, 꽤 하는데? tear, 그는 찢으려고 했답니다. 가방을. 하지만 그 거인은 오직 그를 비웃었죠. 제가 필기한 거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거 형광펜 확인하세요. 이거 다치다가는 수업 못 끝내. And last, 마침내 그 거인이 그 자신의 집으로 왔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으로 보면 돼. 집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근데 그 자신의 집이 어때? 높은 벽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채로죠.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건 집이고, 그리고 어떤 나무도 없었고
또한 꽃도 없었답니다. 노월이니까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꽃도 없고 나무도 없는 거야. 그는 닉을 두었답니다. 감옥 안에. 그것은 꽤나 어두운 방이었대요. 똑같아. with her arms crossed. 아이언발, 쇠창살이 그것을 두른 채로.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prison이죠. 닉은 절망했죠. for 세모 때문에. 그가 드디어 나왔죠. 이거 유일한 문법 포인트. had been deprived of. 그가 빼앗겨 본 적이 없거든. 그의 자유를. 그래서 절망한 거죠. 그는 돌진했죠. 앞뒤로 그의 감옥에서. 하지만 그는 달아날 수 없었답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플레젠트, 쾌적한 집을 생각했죠. 그의 동료, 그 다음에 햇빛, 마지막이니까 엔드로, 나무, 그 다음에 꽃을. 그는 소리 지르고 빠져나가려고 했답니다. 쇠창살 사이를. 하지만 그는 tear toward tone, 3단변 알죠? 찢다. 그는 오직 찢었답니다. 그 스스로만을. 즉 스스로 상처 입혔다는 거죠.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었대요. 어느 순간 거인이 다시 왔죠. 그 감옥으로. 그는 얘도 이문영이야. 닉에게 노래하라고 말했죠. 똑같이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여기서 디드가 받는 동사는 뭐냐? 복원시켜. 생. 그러니까 얘 was로 바꾸면 안 된다. 밑에 문장의 직접 인용 뒤쪽은 선택적으로 도치가 가능해. he said라고 써도 되고 said he라고 써도 되는 거야. 너 왜 노래 안 해? 하지만 닉은 투죠. 너무 슬펐답니다. 노래하기엔. 너무 슬퍼서 노래할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 노래하겠냐고, 노래할 수 있겠냐고, 감옥 안에서. at length.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거인은 화가 나게 됐죠. 그래서 닉을 꺼냈답니다. 감옥 밖으로. 사역동사. 그가 노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를 흔들었죠. 그런 다음에 명령했답니다. 얘도 역시나 목적어, 목적격포. 노래하도록 명령했거든. 감각동사. 닉은 terrified, 무섭다고 느꼈죠. 그리워하면서 그가 즐겼던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의 집에서. 이제 나는 너에게 그들이 누군지 얘기해줄게. 닉은 바로 작은 새고 그 거인은 잔인한 소년이다. 자연을 함부로 뭐 훼손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진도가 이제 끝났다. 영상 수업으로 주말에 올라갈 거거든. 13강 주말까지 외워온 다음에 테스트 볼 거 내가 단톡방에 뿌려줄게. 이거 내가 체크한 거 보낼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알려줘라.